올여름은 이제 매우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 관측 이후에 제일 더웠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상 관측하기 이전에는 자료가 없다 이 말이고, 간혹 이제 과거에 이제 왕실의 기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운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운 거하고 옛날에 더운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좀 더 더운 조건이 갖춰져 있죠. 옛날에는 덥다 하더라도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좀 시원해지고 새벽 되면 더 시원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위가 쉽게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공간이 공기가 잘 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거하는 그 지역이 옛날보다는 훨씬 돌덩어리 같은 게 많아가지고 잔뜩 그저 이제 낮 동안 계속 달궈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식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시골은 덥다 하더라도 주변에 나무가 많고 도로가 적고 또 집도 친환경적으로 지어져 있고 이러면 조금 훨씬 낫습니다. 기와장 저것도요 굉장히 달궈지면 이 흙이 돼가지고 흙 구운 게 돼가지고 잘 안 식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기와장하고 천장하고 사이가 넓어요. 넓고 그 사이에 나무를 많이 집어넣고 그 나무가 좀 잘 사는 집은 많이 집어넣고 못 사는 집은 흙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흙 높이가 1m, 2m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조금 더 나은 거지. 이 지하장 저것도 더위 되게 먹으면 밤새도록 뜨거워요. 어떤 게 이제 좋은 것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왜 여러분 이번 여름 이렇게 더웠나? 그러면 이제 꼭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주방은 덥고 거실은 시원하고 이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조건이, 주방은 더운 조건이 되어 있고 거실은 시원한 조건이 되어 있듯이 이번 여름은 더운 조건이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다 들이맞으면 앞으로 또 이런 조건이 또 만들어지면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건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어느 누구도 대놓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500억짜리 슈퍼크론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 우리나라로 날씨를 이상하게 마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뭐 날씨 예측 못했다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우리나라도 잘 맞았어요. 한동안 정말로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건 칭찬 잘 안 하니까 그때는 매우 잘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런가? 지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거죠. 가령 검정구 날씨를 예측을 할 때 동호사 날씨하고 도심 날씨하고 예측을 두 가지 동시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 합쳐지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동호사의 기온과 도심의 기온을 합쳐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야 되겠죠. 컴퓨터는 단순히 그러면 계산하는 놈이지 지가 뭐 예측하는 놈이 아니에요. 지는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놈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내면은 그걸 또 읽어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읽어내는. 근데 읽는 사람이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날씨가 옛날에는 간단했다니까요. 옛날에는 해 뜨면 따뜻했고 해 지면 춥고 그랬어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가 한 번에 한 동네에 많이 내리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비가 안 내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같은 지역이지만은 비가 한 군데는 왕창 내려 한 군데는 안 내릴 수도 있고, 이게 매우 복잡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 역시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돈 있으면은 그 장파 밑에 넣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도배를 해가지고 전에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절대 안 들킨다고.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은행에는 그냥 넣어놓는 게 아니라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은행에 넣었습니다. 은행은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그 은행이라고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은행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누군지 모릅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뭐든지 전부 다 해주는 슈퍼우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면 참 나약한 게 저거 딸이거든.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우리 할머니한테 딸이잖아요.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나약하고, 우리 할머니는 너가 엄마는 막 물가에 내는 아 같다, 너 원래 걱정된다 이런데, 아이는 엄마가 대단한 줄 알아. 은행이 처음에 나와서 은행이 우리 엄마처럼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은행의 구조를 알고 보니까 은행이 저것도 잘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은행 저것도. 골치 아프니까 저것끼리 다 보험을 저것끼리 다 연결되어 있고, 온갖 게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조를 보고 은행은 진짜 안 망할 거다. 은행이 망하면 도리어 또 합병이 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이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맡겨놓은 돈에 이자를 이제 아주 적게 주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들은 이제 무금리 시대, 맡겨놓은 돈 안 받고 심지어는 보관료를 받는 은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이 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돈장사에 대해서 미문을 많이 남기겠다. 빌려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자로 오히려 먹기 책정해가지고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은행원들이 월급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은행 월급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니까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은행원들이 상당히 많이 내보내고 이제 많이 받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도리 없이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조가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뭐 갑돌이나 갑술이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한 마리 살았더래요. 갑돌이나 갑술이는 한 마리 살면서 뭐 그리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갑돌이는 뭐 그냥 맞으던 일이 있을 거고, 갑술이도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 나왔구나.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일렀습니까? 그냥 주만원 입혀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주만원 입혀놓으면 지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도 먹기도 하고 흙 만지기도 하고 하면서 지 혼자서 깨달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따라 나가 전부 또 무슨 말은 아버지 따라가 또 농사를 배우기도 하고, 엄마 따라서 무슨 길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밭 내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뭐 그렇게 미묘한 기록을 흘렸겠습니까? 뭘 복잡한 기류가 이 밖에 나가서 뭐 했노? 뭐 이런 거 굳이 알 게 뭐 있겠어요. 그 갑순이는 안 봐도 비교인데 다 아는데, 그래서 갑돌이가 밖에서 뭐 하는지 다 아는데, 또 뭐 갑돌이가 갑순이가 의심할 게 뭐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그 두 눈 뜨고 뻔히 보는 그 아이들은 또 엄마이든 엄마이나 아버지든 엄마이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비기 살려고 되게 고생을 하는구나. 죽도록 고생을 하는구나. 보릿고기 때 배가 고프지만 아이들은 참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엄마도 안 먹고 아버지도 안 먹고 동네 전체가 안 먹거든. 밥 안 먹으니까 나만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애들이 빨리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마음의 사정도 금방 알게 되고. 오히려 단순하면 이렇게 남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야 아는 사람들은 또, 세상 모르는 게 없어요, 또. 근데 그거 다 안 돼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은 참으로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날아가는 주인공이 도대체 있는 게 아니다. 한번 내놔봐라. 아주 분석적으로 부처님은 분석했어요. 네 몸이 네가 아니지 않느냐. 네 몸 말고는 네 마음이라 텐데 네 마음이 뭔지 말해봐. 마음 그러지만 우리 말을 하려니까 부처님한테 말할 수 있고 부처님이 내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내 말이 옳은가 한번 들어봐라. 네 마음이라고 네가 말한 네 마음을 내 가지고 나눌 수 수상 행식을 네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네가 말하는 마음 하는 그 말보다는 더 분석적이지 그렇네요. 그 네 마음 속에 느낌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 생각하는 그런 놈도 있고 기억하는 놈도 있고 계산하는 놈도 있고 예측하는 놈도 있고 또 좋다 싫다 감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네 마음이라고 네 말할 뿐인데 요 중에서 네가 마음이라는 그 중에 이 중에서 주인공이 어떤 놈이냐. 주인공 따로 없지 않느냐. 그럼 무엇을 네 마음이라 해야 되느냐. 일단 묵뚱거리가 네 마음이라 하는데 이 마음이 네 몸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느냐. 네 몸을 떠나 존재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 이 몸과 마음은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따로 독립돼가지고 나라 할 만한 게 없다. 근데 뭘 그래 아끼고 뭘 그렇게 힘들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자존심상에 직접해서 하면 어떤 면 자존심상했단 말이냐. 자존심이 도대체 뭐냐. 그런 식으로 분석해보자. 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하는데 어떤 면이 어떻게 상처받았단 말이냐. 한번 꺼내보자. 너는 상처받았다 자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신이 상처받아도 생각을 자꾸 하는 생각할 뿐 네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는 작동하지 않는다. 단지 너는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때 정작 상처받은 나라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꼭 옳은 것 같단 말이야.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꼭 옳은 것 같아. 부처님 그러네. 그럼 이 상처는 없지? 없는 것 같으니. 그럼 그래 살면 됐느니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되느니라. 그 말을 이제 알아들었다면 앞에 이야기 이미 다 분명히 알아들은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부엌에 가면 더운 걸 알고 거실에 오면 시원한 걸 한다. 부엌에 가서 와 이렇게 됐나 말을 안 한다 이거야. 부엌은 더운 조건이 있고 거실은 시원한 조건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엌에 가면 힘들어 죽겠다 거실에 가면 편안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조건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부엌은 부엌대로 좋고 거실은 거실대로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부처님 이 이야기인데 우리는 부엌은 피하고 싶고 거실만 가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부엌에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따로 나고 난 거실에 편안하게 있다가 받아먹고 시원하게 있다가 살아야지. 그럼 부처님이 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엌을 피하고 거실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거실에서 쉬는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훨씬 힘든 것처럼 보이죠? 부엌에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거실에 쉴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 쉬는 그 사람이 부엌에서 일한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거실에 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실에 쉬는 사람이 복이 다 떨어져 버리면 다시 복으로 와야죠. 거실에 살 수 있는 복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부엌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때 다시 거실에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엌에 가서도 거실에 가서도 행복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꼬롱한 생각한다. 어떤 생각하냐? 여러분 알고 있는 생각이 일 안 하고도 거실에 있을 수 있는 일은 그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황금순정 먹고 태어난 놈 이렇게 생각하죠. 이 거실에서 일 안 하고 거기서 일 안 하고 거실에서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나?
근데 우리는 그 꼬르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북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거실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북에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야. 어쩌면 저럴까? 그래서 사정사정사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니는 얼마나 좋나? 좋은 줄은 모르겠고. 왜? 북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북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북에 사는 거하고 거실에 사는 거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는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실에 있으면 좋은 줄 모르고 거실에 있으면서도 부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을 부엌에 들여놓으면 이건 죽습니다, 바로. 택도로 가시프리. 세상에 이런 삶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실에서 살아남고 부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하면 잘 사는 거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부처님은 잘 사는 사람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실에서 잘 살고 부엌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께 배울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실에서 잘 살고 부엌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데려와가지고 나는 뭘 배울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고 그럴 때 계속 거실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여러분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내 딸이 만약에 내 아들이 만약에 엄마 어떻게 하면 거실에서 내가 머물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 해줄게. 1번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그렇게 하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아이가? 너그 다 살게 해주려고. 지금 여러분 세대하고 여러분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절대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줘야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마지막에 서도도 안 하는 아들이 이제 알지만은 집까지 다 넘기고 아주 살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서 또 뭐 옛날 생각해가지고 내 재산은 차려주겠지 생각하고 들어요. 그 재산 위에 뭐가 있는데 무슨 관계 있어. 죽고 나면 끝이지. 그런 마음으로 산다. 두 번째는 내가 못해주면 애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게 참 어려운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 아무 노력 안 하고 거실에서 늘 사는 사람들 태어나서 별로 못 봤다. 못 봤는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들끼리 여기서 싸우더라. 간혹 거실에서만 사는 그런 놈 저들끼리 90 넘어서 싸워요. 일본말로 싸워, 일본말로. 일본말로 싸우고 저거 싸우는 게 국민의 생존기라고 자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고 이제 아들한테 할 수 없다. 너한테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는 게 엄마의 입장 아니겠나. 엄마라도 솔직히 말해줘야지. 거실에 계속 사는 건 어렵다.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실에 계속 살려면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거실에 일한 만큼 살 수가 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부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부엌에서 오래 일하면은 거실에서 오래 있겠지 생각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벌 때까지 내 만족할 때까지 부엌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돈을 세워왔어, 맨날. 빨리 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부엌에서 일을 해야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거실에 있을 수 있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버지는
부엌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큰일 날 때 걸리는 게 너가 걸리더라. 너까지 같이 더불어서 계속해서 거기서 거실에 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다시 말해서 너는 다시는 부엌에 안 들어오고 끝까지 거실에 하지 어떻게 하려니까 우리는 결론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면 결론이 났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엌에서 일을 해야 너를 거실에서 조금 더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더라. 엄마 삶도 있고 아버지 삶도 있고 우리 삶도 있는데 누구한테 올인한다고 하는 게 잘못된 삶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돈도 좀 벌어놓고 괜찮은데도 거기서 계속 일하면서 서로 찌르고 뽑고 싸웠다. 행복한 줄 모르고. 그래, 누구한테 말하자면은 부엌에 일한 만큼만 거실에 살고, 부엌에 일한 만큼만 그래 거실에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하자면은 부엌에는 부엌대로 죽었고 거실을 거실대로 죽어야 맞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 답을 못 찾았다. 절에 가서 내가 부처님께 묻고 싶은 게 그거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리가 되면 내가 왜 불교를 믿는가? 내가 왜 데려오는가? 내가 종교생활 왜 해야 되는가? 그게 딱 정리가 되는 책인데, 그거 정리 없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부엌을 탈출해서 거실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말 안 하고 부엌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묻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애들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하면 부엌에서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효율적으로 행복할 방법이 뭘까? 이걸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한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너는 없다. 거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굳이 그렇게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어도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뭐 이뤘다. 예를 들어서 딱 이루는 그 순간에 뭐가 더 좋아지더노? 기분 좋다는 생각이 났어요. 감정이 아이고 기분 좋다는 그게 감정이라고 딱 키우는 거예요. 좋은 집 이사를 했어. 뭐가 그렇게 좋더냐? 눈이 계속 깜빡깜빡 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계속 팔락팔락 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 그 하고 나니 끝이라. 좋다. 생각합니다. 하고 나니 끝이야. 그 다음에 돌아서니까, 늙고 청소를 많이 해야 돼. 그치, 늙고 청소를 많이 해야 돼. 또 문 열고 나가니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옷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차는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럼 나도 그 차 사야 되고, 그 옷 입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도대체 어떤 놈이 좋아지려고 그 집을 이사를 갔냐. 그런, 진짜 좋아지는 일은 없다, 부처님인데, 나중에 학사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아지려고 그렇게 네가 동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 일이라고 나왔냐. 뭐가 좋냐. 생각해봐라. 네가 거실에 가가지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하고 부엌에서 일하다 조금 쉬는 순간하고 어떻게 더 행복하냐. 저거 똑같은데. 시계를 지어보면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계지기를 많이 했으니까 시계를 지어보면은 처음에 딱 일어나면은 참 힘듭니다. 좀 걷다 보면은 되게 또 힘들 때 쉬어요. 그 시계를 이제 받쳐놓고 딱 쉬고 있다가 출발하려고 탁 일어나잖아요. 너무너무 순식간을 가뿐합니다. 이게 이래까지 왔나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었는데 이제 또 출발하려고 뛰어가 그때는 생각보다 수준 가벼운 거라. 이래 가벼웠나. 시계를 피했지만 그때 행복합니다. 이게 가볍구나 이게.
부엌에 있는 순간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재미가 있으면 그 순간 행복해져요. 부엌에 있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재밌다고 할 때는 행복해지는데, 부엌에서 일하면서 나는 언제 그 일 나가나 이럴 때는 불행해져요. 내가 언제쯤 그 일로 가지 이럴 때는 불행해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일 끝나고 난 저녁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을 소주 한잔 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삼겹살을 소주 한잔 하면서 행복하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부자들은 눈치 나오겠지 이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삼겹살을 소주 한잔 얘하고 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이때 이렇게 행복한데, 부자들은 스테이크에다가 와인에다가 얼마나 행복하겠노? 부자들은 너무 행복해서 눈치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스테이크 처먹으면서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저게 내 적인가, 아군인가. 저게 내 적인가, 아군인가, 그러는데 옆에 있는 내가 볼 때는 저게 형제가 아니에요. 저게 자매가 아니고, 저가 식구야. 식구끼리 쓰면서, 저거 돈을 뺏어와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네. 또, 제 가운데는 저기 빨리 죽어야 돈이 나오겠지. 지금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런 거 밀어보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놨는 거. 나한테 몇 프로 정도 참는 거 해? 이를 의심을 하고 있네.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실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거는 여러분 설명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소풍 가는 날 행복해지는 법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시간에서 다 행복하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결정가지고 하루 전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합격했을 때 행복해지는 방법, 이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불행하지 않은 방법, 부엌에서 일하는 방법, 그거만 알면 조금 우리가 수월한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알아버리면은 거실 이야기는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할 일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에서 일을 못해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일도 다 못해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한테 할 일이 있다는 거, 뭔가 고생한다고 하는 그게 사실 행복한 일이에요. 그때는 마음이 나한테 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 내가 누구를 돌봐줘야 되고 무언가를 챙겨야 되고 어떤 의무가 있고 이게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구나. 기본적으로 이익이 되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칠 수는 없지만 자기 혼자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본인이 연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거.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목표는 행복이고, 내 삶의 목표는 내가 있는 그 부엌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내가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부처님이 내가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있다 이렇게 차원에서 도와드리려면 어떤 걸 나라고 해야 될까? 내 마음 중에서 나라고 할 만한 그건 뭐냐 하면은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 마음 자체가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물으면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의지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의지가 내가 부엌에서 행복했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끝까지는 해낼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 내 몸과 통틀어가지고 최고 이 지구상에 우주에 제일 소중한 게 있다면 그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사그러지는 순간에 끝이 나버려요. 거실에서 있는 사람들도
저 부엌에 저 고생하는 사람도 꽉 찼는데 우리는 거실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또 부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돌봐줘야지. 그런 의지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굳이 거실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상금수저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 거기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참다운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살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의지를 빼버린다면 늘 투덜거리는 투덜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그 마음, 그 의지, 그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도시님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부엌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쪽으로 의지가 작동을 해야지. 그 의지가 거꾸로 안 되는 걸 하려고 의지가 작동이 되면 안 돼요.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 이럴 필요도 없고요. 다리 긴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야지 이럴 필요도 없고 내만큼은 내 처지를 받아들이고 내만큼만 잘 살아야지. 다시 말해가지고 아파트를 더 키워야지. 그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주인 말씀 듣고 확실히 의지를 만들었으니 내가 3년을 아파트 옮깁니다. 이 의지는 잘못된 의지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행복해지는 그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먼저 행복해져야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진짜 행복해지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다른 데 옮겨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옮기지 말고 그 저축을 해놓으세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 아파트 가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아파트 가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에서 남는 돈을 저축을 해놓고 이렇게 살면 그거를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전문용어로 알부자 이래 말합니다. 옛날에 진짜 우리가 말도 그런데 돈이 많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보고 알부자도 이래 말하잖아.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아파트 옮기지 말고 내 집에서 내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여유좀 갖고 사는 게 훨씬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훨씬 잘 사는 길이에요. 의지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의지가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의지가 그쪽으로 안 가면 속도를 바꿔야지. 특권 아파트로 가야지. 우리 아이 반드시 서울대학 보내야지. 우리 남들 반드시 승진시켜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의지는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그거는 매우 잘못된 의지로 그게 이제 오늘날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여름 더 더워졌고 앞으로도 계속 더 더워집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이제 차라리 없어져야 돼요. 그런 욕심이 없어지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부엌에서 행복해져야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가지고 더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부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부엌에서 행복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처님이 기뻐하는 부자들입니다. 이 가을이 사색의 계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에 추수가 좀 많이 되고 가을에 뭐 돼야 사색인가 지랄인가 하지. 뭐 배고파 죽겠는 사색을 하겠어요. 옛날에는 유일하게 뭐가 남는 계절이 가을이죠. 옛날에는 이 가을이 참 그 여유가 있는 계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게 여러분에게 추수일까? 이제는 뭐 자연 환경에서 그렇게 바뀌는 세월은 지났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있는 조건을 박아가지고 이래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게 좋습니다.